될까요? 사이즈가 1800이네요. 1800짜리 빈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와 보죠. 일단 사람 손도 불러와 봅니다. 사람 손을 불러왔고요. 이 사람 손만 따낼 겁니다. 이렇게 손만 따낼 거예요. 사람 손만 따내는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죠. 자, 마스크를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라쏘 툴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뭔가 방법이 이상하죠?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마스크를 만들고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뭐부터 해요? 선택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마스크를 넣을 수 있어요. 선택하고 마스크를 넣게 되면 조금 달라요. 마스크가 조금 쉽게 들어갑니다. 보통 포토샵은 명령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응용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뭐 무슨 효과 내기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다 응용입니다. 응용을 해서 이렇게 효과 내는 겁니다. 포토샵은 응용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손을 선택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눌러버리면 간단하게 마스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한번 넣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나시죠? 요거 쓰셔도 좋고 얘를 쓰셔도 좋고 여기 커스텀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테두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테두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쓰셔도 좋고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라운드를 쓰도록 하죠. 10픽셀만 해서 자, 대략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레이어 순서 바꾸고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종속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펙트죠? 스트로크를 사용해 봅니다. 스트로크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은 빨간색 뭐 아우터로 돌리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라운드가 들어갈 거고요. 센터로 놓으면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한 15픽셀만 줘볼까요? 그림처럼 주려면 약간 이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넣어 보실까요? 필터에 보시면 여기 필터 갤러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는 블루어의 가우시안 블루어를 써봤을 겁니다. 이
요 필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써주는 플러그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필터 갤러리요. 자, 보이시나요? 필터 갤러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뭐 아티스틱, 브러쉬 스트로크, 그 다음에 디스톨트, 그 다음 스케치 이렇게 그리고 스타일라이즈, 그 다음에 텍스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틱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드라이 브러쉬, 필름 게인, 그 다음에 네온, 페인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감 효과들. 그 다음에 브러쉬 스트로크는 연필 느낌, 연필로 그린 느낌. 그 다음에 디스톨트는 왜곡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글래스, 그 다음에 리플, 잔물결 이런 것들. 그 다음 스케치,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 그 중에 여기 예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 그래픽 펜슬입니다. 그래픽 펜슬이에요. 여기 스트로크 랭슨이 보이시죠? 길입니다. 얼마나 길게 그릴 것인가. 그 다음에 다크 밸런스 요거예요. 그래픽 펜슬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글로우 엣지, 네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텍스처, 모자이크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씩 쭉 눌러 보시고 여기 스케치에 그래픽 펜을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눌러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전면색을 제가 같은 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어떤가요?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전면색에 영향을 받은 거 보이시나요? 전면색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필터 갤러리 효과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 아래는 붕 떠 있네요. 여기 떠 있네요. 그죠? 자, 밑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색상을 좀 칠해 봅시다. 무슨 색으로?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색상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하면 빨리 칠할 수 있죠?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Alt 백스페이스는 전면색,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배경색. 자, 보세요.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영역 지정했습니다. 이 색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전면색이죠? 그러니까 Al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내가 배경색을 넣고 싶어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해되시나요? 키가 어떻게 돼 있어요? Alt가 더 중간으로 가 있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 가 있고 컨트롤이 뒤에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Alt는 전면색, 컨트롤은 배경색. 여기다가 색칠을 한다. 여기다가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을 하고 Alt 백스페이스 누르면 금방 만들어지겠군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오파시티를 낮춰 볼까요? 와우. 오파시티를 낮추니까 색이 이상해지네.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얘 오파시티를 낮춰봤습니다. 배경이 깜깜해지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여기 뒤에 배경이 검정색이네요. 얘가 검정색이네요. 자, 색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얘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더블 클릭할 필요도 없나? 자,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속성창에 색상이 나옵니다. 흰색으로 바꿔주죠. 자,
자, 여러분들도 여기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오파시티를 낮추면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오파시티를 똑같은 값으로 낮춥니다. 자, 40. 그럼 얘도 40. 자, 여기 중간에 겹쳐진 부분 있네요. 여기 중간에 겹쳐진 부분 있죠? 이동합니다. 그러면 잘 맞춰졌네요. 맞춰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또 레이어로 하나 또 불러와야죠. 붙여넣기. 이제 그림을 또 불러와 봤습니다. 자, 크기도 조절하고, 자, 각도도 조절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테두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스트로크. 자, 얘는 조금 작게 해볼까요? 한 5mm, 5픽셀.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에다 마스크를 줍니다. 얘는 이번엔 마스크를 먼저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따져볼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손가락만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죠. 나머진 가려지고. 그죠?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손가락만 셀렉트 합니다. 엄지손가락만 확대해서 엄지손가락만 나올 수 있도록. 자, 브러쉬 툴로 검정색을 아니지? 네, 검정색을 칠했더니 이상하게 나오네. 네. 반대로 해야 되나? 순서를 한참 헤맸습니다. 오파시티가 낮게 돼 있어서 그랬네요. 자, 칠하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뭐도 나와요? 테두리도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자, 근데 보니까 여기도 테두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순서를 바꿔보죠. 이렇게. 그리고 자, 순서를 바꾸어 봅시다. 자, 이렇게 바꿔보죠. 순서를, 레이어의 순서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선택을 다시 해보죠. 그럼 누구한테 주냐면 이 마스크 여기한테 줄 건데, 이번엔 누가 올라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감춰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고 손그림이 위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여기 스트로크를 줘놨더니 여길 따라서 스트로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되는 거죠. 제가 이만큼을 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검정색을 칠해보죠. 아니구나, 흰색이구나. 자, 검정색을 칠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는 게 드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번엔 라sso 툴로 추가 선택을 좀 해보죠. 이렇게. 역시 Alt 키로 다시 뺍니다. 그리고 브러쉬 툴로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쥐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복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복사해 가져와 보시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여기 닷지하고 번 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닷지는 밝게, 번은 어둡게, 그죠? 근데 이 닷지하고 번 툴의 장점은 내가 선택한, 리터칭한 부분은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 돼요. 자,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자, 이렇게요. 여기 어저스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눌러 보실까요? 자, 요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이미지의 전체 분포입니다. 어두운 건 별로 없고 많이 밝아요. 화이트 톤이 너무 밝아요. 자, 오토 눌러주면 자동으로 톤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톤 조절이 되고, 자, 보시면 이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가 화이트 톤, 다크 톤, 미드 톤 이렇게 됩니다. 화이트, 다크, 미드 이해되시죠? 화이트 톤, 즉 밝은 부분의 영역이 이만큼 있어요. 많이 밝다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는 충분히 밝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화이트 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화이트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다크톤을 늘려버리면 다크톤의 영역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둡게 됩니다. 점점 어둡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미드톤이 마찬가지예요. 미드톤은 중간톤이죠. 그런데 이 미드톤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화이트에 대한 영역이 늘어나죠. 그게 밝아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그럼 다크톤의 영역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 레벨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Alt 키를 누르면 여기 리셋 키가 나옵니다. 리셋 키 누르시면 초기화가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스포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하얀색 스포이드, 회색 스포이드, 검정색 스포이드죠. 스포이드는 뭐예요? 색을 뽑아오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상을 화이트 톤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화이트 톤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미드 톤으로 바꾸겠습니다. 미드 톤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크톤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지정한 부분이 다크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크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어딘가가, 이런 부분들 어딘가가 다크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톤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전문가들이 그려놓은 거라 잘 그려놓은 사진은 맞아요. 어디선 모르겠지만 제가 퍼온 이미지입니다. 자, 레벨,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레벨. 레벨 보면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L. 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레벨. 단축키 컨트롤 L이죠. 많이 쓰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커브도 많이 쓰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휴 세츄레이션 많이 씁니다. 외워두세요. 컬러 바란스 많이 씁니다. 외워두세요. 이 4개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포토샵에서 이 4개를 모르면 헛배운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레벨, 커브, 휴 세츄레이션, 컬러 바란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단축키 외워두세요. 자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화이트가 많아요. 블랙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요. 오토를 누르면 이 톤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어떤가요? 자동으로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톤이 자동으로 조절이 됐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토를 많이 눌러요. 일단 오토 딱 눌러놓고 그 다음에 톤 조절을 조금 해요. 근데 화이트 톤이나 이 다크 톤 가지고 조절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조절하지 않고 주로 미드 톤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밝고 어둡기가 적당하게 잡히게 돼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 이 아이드로퍼요. 아이드로퍼를 눌러서 색상을 조절해 보는 겁니다. 리셋. 자, 아이드로퍼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저분한 그림자들이 많이 사라졌죠?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그러면 지저분한 글씨들이 이렇게 싹 사라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아이드로퍼 많이 써요. 여기 있는 요 내용 가지고 많이 작업합니다. 자, 요 아래쪽에 가면 아웃풋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조절자 위에가 검정색이란 뜻입니다. 자, 이걸 드래그하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 즉 다크톤의 검정색이 요기색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톤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톤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합니다. 화이트 톤이에요. 화이트 톤인데 이 화이트 톤의 색상을 여기다 맞춘 겁니다. 이 이상 밝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톤이 어둡게 잡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일단 좀 급한 것, 휴 세츄레이션이요. 휴 세츄레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휴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채도죠. 채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채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흑백으로 만든다는 얘기고, 채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색상을 더 강조시킨다는 뜻입니다. 라이튼입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보시면 이번엔 컬러 바란스예요. 컬러 밸런스. 컬러 밸런스. 보시면 간단해요. 색을 조절하는 겁니다. 해당 쪽으로 움직이면 해당 색이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해당 색이 더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당 색이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 섀도우 톤으로 추가하기, 미드 톤으로 추가하기, 하이라이트 톤으로 추가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제물을 보면 현재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지만 여기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요? 연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에서 연한 노란색 쪽으로 지금 색상이 바뀌고 있죠. 노란색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추가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연한 노란색 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필터에 보시면 아마 이 필터가 여기구나, 아니구나.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써볼 겁니다. 제가 빨강색, 아니 와인색을 좀 지정해 봤습니다. 자, 대문자로 매거진이라고 썼고 글자 크기를 키워봤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T, 쉬프트 키 누르고 쭉 키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우죠. 그리고 정리를 해볼까요? 자, 라소트. 자, 얼굴만 선택합니다. 자, 요 부분만 검정색을 칠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글자가 뒤에 깔린 것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부분에 바코드가 있네요. 그죠? 원래 바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바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 바코드 생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합니다. 깜장색 칠하고, 자, 여기 보시면 싱글 컬럼이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삭제, 적당히 움직여가면서 화살표로 지우시면 돼요. 화살표 한 칸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요.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바코드 같은 경우 바코드 생성기를 통해서만 만들어진 게 정상이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디자인용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글자도 쭉 채워 보시죠. 자, 봅니다. 여기도 똑같이 렉탱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까요? 액자를 하나 그릴 겁니다. 액자를 그릴 거고, 액자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느낌 그림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액자를 얘로 그리면 안 되겠군요.
자, 얘로 그려볼까요? 액자를 좀 그릴 겁니다. 이런 거? 네. 너무 크네. 제가 액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액자를 그려보시죠. 마스크를 씌워볼까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내보낼 부분들, 그 내보낼 부분들을 마스크로 감춥니다. 자, 먼저 선택, 라sso 툴로 그럼 여기를 또 선택하고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 손이 테두리 바깥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신발이네요. 라sso 툴로 자, 역시 그 다음 이번엔 보드네요. 자, 마찬가지로 또 삭제. 자, 어떤가요? 액자 바깥으로 사람이 나오는 모습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메라 먼저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강아지 사진. 자, 크기 조절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이즈 안 맞네요. 이제 뭐 작업하면 돼요? 네, 마스크요. 마스크 작업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좀 이제 게으름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먼저 지우는 거죠, 이렇게. 먼저 지우고 거꾸로 하는 거죠. 자, 라sso 툴. 그 다음 다시 흰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원이 된단 말이죠. 자,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하고 마스크가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요거. 이미지를 움직이면 마스크도 같이 움직입니다. 요걸 풀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만 움직이면 이렇게 이미지만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물쇠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미지만 움직이게 됩니다. 마스크를 다시 눌러놓으면 함께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위치가 안 맞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맞춰졌네요. 한번 해보시죠.